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드론 화질이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중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왜 드론이냐 할 텐데 자동차 업계에 자율주행이 있다면 이쪽에는 자율비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기술은 서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현대차도 그런 기술에 발맞춰서 UAM이라는 걸 만든다는데 그 UAM도 결국엔 이 기술하고 비슷한 기술을 갖게 됩니다. 이 중국 자동차 회사들,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들 점점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중국이 자동차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DJI 드론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런 말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무시무시한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드론인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 뜯어볼까요? 이 DJI Mavic 3 시네라는 제품인데요. 여기 보면 조종기에 디스플레이가 엄청난 게 달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네는 이 자체에 1TB의 SSD가 달려 있어서 엄청난 메모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아주 높은 해상도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앞에 있는 카메라는 하셀블라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포 서드라고 하는 카메라, GH4나 GH5 기타 등등의 카메라에 들어가는 크기의 센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5.1K까지 됩니다. 4K 카메라면 와 좋다 이러는데 이건 5.1K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찍어서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4K로 납품하면 되는데 5.1K까지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그걸 충분히 다가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크롭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가장자리를 잘라내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럼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 들어서는 칼 필요 없이 그냥 뜯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특징적이네요. 안쪽을 보면요, 의외로 쓸만한 가방이 들어있어요. 번들로 들어있는 가방은 보통 버리고 새로운 가방 사잖아요. 버리지 않고 계속 쓰게 하는 거, 이런 게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백팩이 됐어요. 특이하긴 하네. 이게 왜 필요해?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면 갔을 땐 괜찮아. 근데 올 때 되면 짐이 이만큼 생기죠. 결국에 따로 가방을 메고 뭐 주섬주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백팩으로 바꾸고 나면 짐이 이만큼 더 수납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디테일이 있을 수가 있지? 여기 가방 리뷰는 최초 아닌가요? 매빅 가방 리뷰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스웨이드 처리되어 있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뭐 이렇게 고급일 일인가? 이 안에 실리카 겔이 있으면 놔두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놔두면 안 됩니다. 켜지면은 큰일 납니다. 배터리도 이렇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걸 싹싹 집어넣도록 가방이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네. 잘 만들었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ND 필터를 무려 8개를 주는데 낮은 건 4부터 가장 높은 건 512까지 달려 있어요. 512짜리 ND 필터는 스틸 카메라에서도 써본 적이 없는데 태양 흑점 볼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검정색이거든요. 이거 어디다 쓰느냐?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봤을 때 자동차가 비어있는 환경을 찍으려면 장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전설이다에 나오는 그런 도로가 텅 빈 장면 찍으려면 ND 필터가 긴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드론이 결국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매빅2까지는 짐벌 케이스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날개는 보호를 못하고 그랬었는데 훨씬 나아지긴 했는데 역시나 다시 끼우려면 불편해요. 역시 불편하고요. 제 입마개 같네요. 개 입마개? 아, 나 참. 약간 얘가 좀 개같이 생기긴 했어요. 죄송합니다. 약간 그렇게 생겼잖아. 옆으로 기는 개같이 안 생겼나? 카메라가 곳곳에 달렸죠. 얘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부딪힐래야 부딪힐 수가 없어. 뒤쪽으로 카메라 2개가 있어. 스테레오 카메라니까 거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위쪽으로도 카메라가 2개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나뭇가지라든지 전기줄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리는 걸 막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측면에도 양쪽에 있는 카메라가 45도로 배치돼서 이 카메라랑 이 카메라가 서로 같은 방향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2개가, 이 옆으로도 2개, 위로도 2개, 심지어 아래로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방을 비전 센서로 만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고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IR 센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했는데 IR 센서를 이용해서 고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램프가 없고 정말 바닥이 어두우면 기체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한쪽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한쪽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별도 램프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전한 기체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면 뒤쪽에 배터리가 전혀 충전이 안 돼 있다고? 어떻게 하나도 안 돼 있을 수가 있지? DJI의 단점. 다른 브랜드에선 이런 경우가 없는데 DJI는 희한하게 처음 제품을 사면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로 옵니다. 그럼 이것도 충전이 안 돼 있어? 아 정말 짜증.
앞쪽에 보면 하셀블라드의 카메라를 달고 있는데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기존에는 굉장히 조그만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가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큰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충분히 큰 건 아니죠. 고프로보다 작은 카메라 가지고서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낼 것인가, 이런 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듈 하나가 카메라 하나가 아니에요. 카메라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망원 카메라, 하나는 보통 카메라라서 두 개의 카메라가 이렇게 작은 곳에 붙어서 과연 얼마나 충분한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겠죠. 제 생각에는 센서는 꽤 크지만 그 안에 이미지 서클이 굉장히 작아서 이 센서의 전부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일부를 사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충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하루가 지났습니다. 충전이 다 완료됐어요. 가만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앙상해졌어요. 무슨 뭐 메뚜기 다리 같이 이렇게 얇아졌는데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으로 바뀌었어요. 더 얇으면서도 더 단단하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아래쪽으로 바람이 지나가야 되니까 에어로다이나믹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겠죠. 이게 두꺼울수록 스스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바람이 안 내려가니까 이걸 얇게 하면 얇게 할수록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표면도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깎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충전되어 있는 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한 번에 한 개 배터리씩 순차적으로 충전을 하게 돼 있죠. 결국에는 이게 다 충전이 돼야지 쓸 수 있는 거니까 동시에 충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충전되는 게 더 똑똑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모컨 조종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건 중국어로 안 나오나요? 영어가 기본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한국어가 바로 있어서 한국어 누르면 바로 한국어로 넘어가네요. 거의 스마트폰 수준인데, 아이폰하고 비교했을 때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아이폰보다 더 커요. 지금 16대 9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앱이 있는데 DJI 플라이 말고도 갤러리, 파일, 그리고 파이어폭스 왜 있어? 웹 브라우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설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안드로이드 설정이네요. 안드로이드 폰 하나가 붙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을 한번 켜볼까요? 신기하죠? 이게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이 모터를 떨어서 나는 소리라는 거. 점점 소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업데이트를 자기가 알아서 설치를 하네요. 자기 혼자서 많은 거래. 이 똑똑한 거 봐. DJI 케어라고 해서 물에 빠져도 보상해줘요. 플라이어웨이 보상, 어디로 날아가서 잃어버렸어, 그래도 보상해줘요. 제품 교체를 2번 해준다고 합니다. 중국에 보내야 되니까 왕복 배송비도 있잖아요. 그것도 무료예요. 얼만데 그렇게 해줘? 1년에 44만 6천 원.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되겠지.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치. 600만 원 없어지느니 이걸 하고 말겠다. 거기서 바로 할 수 있나요? 바로 구입할 수가 있네요.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와, 대박. 이 기체가 이제 추락하면 케어해준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 활성화 시키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되네요. 자, 그럼 한번 사진 찍어볼까? 사진. 사진 찍히네. 사진 바로 딱 바로 딱 찍혀요. 녹화 누르면 바로 녹화돼요. 녹화해서 약간 가장자리를 좀 크롭하네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 잘 되네. 이렇다면 날려도 봐야지. 여기서 날리면은 너무 쫄리겠죠. 그렇지만 쫄지 않아. 나는 쫄지 않아. 이야, 괜찮은 거니 너? 지금 앞뒤 좌우를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경고가 사방으로,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도 주차 센서 같은 거 작동되잖아요. 요즘 차들은 주차 센서 작동되고 나면 들이받으려고 할 때 안 들이받고 딱 멈춘단 말이죠. 헛소리 하지마 임마. 조금만 오세요. 이렇게 사방이 경고가 막 장난 아니게 나와요. 무서워. 무서워. 테라스로 나가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죠. 네, 저희 모카 사무실인데요. 모카가 이런 사무실을 얻게 된 데는 드론도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에 테라스가 있는데, 이 테라스는 강남이지만, 그리고 뚫린 공간이지만 야외가 아닙니다. 천장이 있어서 실내예요. 그래서 날려도 된다는 거지.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날려도 된다는 거. 살짝 쫄리는 게 비전 센서라서 유리로 돼 있는 벽을 제대로 인식할까? 약간 쫄리죠. 천장이 있으니까 얘가 부들부들합니다. 안돼. 괜찮은 거 맞지 너? 괜찮은 거 맞지? 쫄려요.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APAS라고 해서 가까이 가면 멈춥니다. 앞으로도 멈추고, 옆으로도 옆으로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나뭇가지에다 해보자. 나뭇가지에 옆으로 부딪혀봐. 완전하진 않아요. 지금 완전하지 않아서 저런 나뭇가지 같은 걸 살짝 건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면, 후면은 굉장히 강한데 측면은 살짝 불안해하는 것 같아. 잠깐, 부딪힐 거야? 유리는 헷갈려? 유리는 지금 비전 센서가 혼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내가 가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유리가 있으면 좀 혼동하네요. 저런데 부딪히고 싶어도 부딪힐 수가 없어요. 자, 앞으로 가서 박아.
박아! 네, 박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엔 자율주행이죠. 조금 더 보면 제어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장애물 회피를 우회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정지로 돼 있는데 장애물 회피를 우회하게 되면 조작하냐면 저런 나무가 있으면 나무보다 더 위로 가버립니다. 위로 가서 옆으로 피해요. 난 앞으로 계속 밀고 있는데 계속 옆으로 슬금슬금 피해서 그 옆으로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가면 자기가 조종해 버립니다. 완전히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이렇게 슬금슬금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요. 제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옆으로 간다는 거지. 이렇게 기둥 박을 것 같아? 그럼 옆으로 조종해서 피해서 갑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간다는 거 만만치 않은 일인데 오늘 처음 사자마자 산 순간 추락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둥으로 들이받겠어요? 아니, 들이받으라니까요. 들이받아. 피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피해요. 알아서 피해서 저 기둥 옆으로 지나가 버리네요. 기둥 사이로 가. 그럼 아니, 저렇게 피한다고? 이건 자율주행이잖아. 기둥 사이로 와. 아니, 이게 어떻게 그냥 앞으로 민 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밀었는데 이렇게 자기 맘대로 조종한다고? 이게 뭐임? 일단 GPS도 안 잡히는 상황이잖아요. 사방에 철제가 가득한 곳인데 철제 기둥 사이를 막 이렇게 다닌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보시다시피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와요. 드론으로 찍은 게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화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카메라 모드를 여러 가지 조절할 수 있어서 파일이 뭐 MP4 아니면 MOV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일단 녹화를 끄고 다시 한번 화질을 바꿔볼게요. 이게 MOV 화질입니다. 그리고 이건 프로레스 화질이에요. 프로레스로 하게 되면 이런 화질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배경이 일반적인 경우는 뭐 프로레스도 큰 차이가 없죠. 프로레스 MOV가 이렇고요. 이게 약간 계륵 같은 건데요. 디로그라는 겁니다. 디지털 로그인데 로그로 찍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뿌예요. 단풍 색깔도 굉장히 뿌옇게 보이죠. 아까 보셨던 것보다 훨씬 나쁘잖아요. 이렇게 나쁜데 더 좋은 거라고 해요. 프로들은 이런 식으로 어중간한 색깔을 뽑아서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컬러 그레이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색깔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디지털들이 컬러 조합을 좀 뭉갠 다음에 일부 색깔만 뽑아서 디지털을 하니까 전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플랫하게 찍어 놓고 나중에 후작업을 통해서 컬러를 제대로 입히겠다라는 게 컬러 그레이딩이에요. 제조자가 그만큼 잘해야지 디로그를 쓰는 의미가 있어요. 잘하지 못하면 그만큼 티가 또 나는 거죠. 자, VBR로 하게 되면 이렇게 화질이 복잡해지는 경우, CBR에서는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경우에서도 VBR은 잘 처리할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너무 크리스피해서 정말 선명하고 정말 예쁘네요. 야외에서도 너무 잘 보이는, 대단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나 비행업계나 드론 업계 모두 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 속도의 변화가 제가 평생 살아온 어떤 순간보다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내 직업도 없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이 기술 발전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카 영상 계속 보시면 이 드론으로 찍은 영상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